경고. 귀공장은 갑작스러운 음향 효과나 사진이 있을 수 있습니다. (90년대) 어머니가 유치원을 운영하시면서 겪은 이야기들입니다. A라는 아이는 조금 난폭하기도 했고 다른 원생을 괴롭히거나 어디서 들었을지 모를 욕을 막 해대서 엄마를 비롯한 다른 교사들도 싫어했을 정도였죠. 그런데 그 A라는 애는 아무리 교사들이 야단을 쳐도 나아지지 않았고 엄마는 참다 학부모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낮에 아버지가 전화를 받았는데 엄청 귀찮다는 식으로 나 지금 자다가 깨서 졸리니까 전화 나중에 걸어 라며 반말과 함께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렸다고 합니다. 그 전화를 받은 어머니는 너무 놀랐지만 조금 시간을 뒀다가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보통 육아는 어머니가 담당을 했으니까 우리 어머니는 아무 생각 없이 죄송하지만 어머님 좀 바꿔주세요 라고 말했는데 A 아버지가 갑자기 쌍욕을 하며 또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A는 온몸에 시퍼렇게 멍이 들어서 왔고요. 더 놀라운 건 A는 아프지도 않은지 너무너무 표정이 밝았다는 거죠. 내일 유치원 안 오고 아빠랑 땡땡에 있는 동물원에 놀러가요 라고 자랑을 하더랍니다. 당시엔 유치원 교사가 아동학대가 의심이 되어도 신고를 못하던 시절이었고 어머니는 너무 걱정되고 찜찜했답니다. 그리고 A는 다음 날부터 유치원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원비를 몇 달째 밀린 상태였고 간혹 가다가 사정이 여의치 않은 부모가 원비를 내지 않고 멋대로 이사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기 때문에 아무도 이상하게 생각하진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너무 불안했습니다. A가 말했던 지역에는 동물원이 없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한 저수지에서 동반 자살 시체를 발견했는데 너무 훼손이 되어서 신원 확인이 어렵다. 근데 시체가 메고 있는 가방에 이 유치원의 이름과 전화번호가 있다고요. 당시 IMF 때문에 구조조정이 엄청나게 일어나던 시절 A의 아버지도 실업자가 되면서 아내는 집을 나가고 어린 아들만 있는 상황이었는데 A에게 온갖 화풀이를 다 한 거죠. 그러다가 결국은 자살을 계획했는데 동물원에 가자고 꼬셔서 데리고 간 거였습니다. 아이는 신나서 평소 아끼던 유치원 가방을 메고 따라간 거고 애한테 억지로 술을 잔뜩 먹여서 재운 다음에 자기 자신과 아이 몸에 돌을 묶어서 같이 저수지로 뛰어들었다는 거죠. 어머니는 아직도 그날 일을 기억하시면서 A라는 애한테 미안해하십니다. 만약 그때 지금처럼 아동학대 의무고발이나 그런 제도가 있었다면 적어도 그 아이 하나는 구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시면서요. 다음 이야기는 90년대 초반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땐 다른 유치원에서 실무를 쌓고 있던 중이셨는데 그 유치원에는 B라는 여자애가 있었대요. 여자애는 좀 사는 집 외동딸이었고 말도 굉장히 잘 듣고 엄청 착한 아이였답니다. 근데 B의 할머니가 조금 이상했다고 합니다. B의 부모님은 두 분 다 굉장히 좋고 친절하신 분이었는데 그 할머니는 이년저년하면서 자신의 손녀딸에게 함부로 말을 했다는 거죠. 그러던 어느 날 큰 도로 한가운데에 B가 서 있었는데 진짜 옆에는 큰 차도 쌩쌩 달리고 너무 위험해 보이길래 놀란 어머니가 그 아이를 안고 바로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더니 어디선가 B의 할머니가 나타나더니 애가 발이 빨라서 어디 갔나 했는데 여기 있었네 라며 그냥 바로 데리고 가버리더래요. 감사 인사도 없이. 그리고 큰일이 생긴 건 학부모 참관 현장학습이었습니다. 이게 아이와 보호자와 짝을 지어서 하는 거라 당연히 B는 할머니와 둘이 왔는데 처음 말고는 현장학습 내내 B와 할머니가 안 보이는 겁니다. 결국 흩어져서 찾기로 했는데 유치원으로 전화가 왔습니다. B의 엄마였습니다. B가 올 시간이 되었는데도 오지 않는다고. 그래서 당시 유치원 교사들은 고민하다가 사실대로 말했습니다. 진짜 최악의 경우 할머니와 B가 조난당했을지도 모를 테니까요. 근데 B의 엄마가 깜짝 놀라며 이야기를 했습니다.
비의 할머니는 지금 집에 있다는 겁니다. 어머니를 비롯한 유치원 교사들은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2번 고민할 것도 없이 바로 119와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이나 119도 심각하게 생각하고 곧바로 수색에 들어갔죠. 그런데 할머니는 경찰서에 들어가자마자 입을 딱 다물고 아무 말도 안 하더랍니다. 상식적으로 손녀가 실종됐는데 그럴 수가 없잖아요. 하다못해 걱정이라도 해야 하는 게 정상인데 난 오늘 하루 종일 집 밖에 안 나갔어 라며 거짓말까지 하는 걸 보니 기가 차더랍니다. 비의 어머니는 정신줄 놓고 울고 비의 아버지는 할머니께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비 어딨냐고 난리를 치고 그러다가 그날 새벽 산 반대쪽에서 비가 구조되었습니다. 당시 할머니는 처음엔 모른다고 하다가 산에 같이 갔는데 비가 혼자 자신을 앞질러 가서 놓치는 바람에 그냥 집에 왔다고 하다가 비는 교사들 책임인데 왜 자신이 책임져야 하냐고 횡설수설을 하다가 경찰이 아동 유기는 범죄고 할머니는 지금 감옥에 갈 수 있다고 겁을 주니까 그제야 본색을 드러내더랍니다. 전현이 죽어야 우리 아들 손주 본단 말이요! 그 할머니는 남아선호 사상이 강했는데 어느 날 점을 보러 갔는데 그 점쟁이가 손녀가 아들 나오는 길을 막고 있어. 그 아이가 없어져야 아들이 태어나. 이 말을 듣고 할머니가 손주를 보고 싶다는 욕심에 손녀딸을 죽이려 한 거죠. 저번에 어머니가 비를 도로 한가운데에 서 있던 것을 본 것도 사실은 손녀를 일부러 차에 치여 죽이려고 했던 거고 비가 산에서 유기되었던 날도 가을이라 밤에는 무섭고 추울 테니 산에 두고 오면 죽을 줄 알았던 거죠. 내내 입을 다물고 있었던 것도 일부러 시간을 끌어서 애가 발견 못되게 해서 죽게 하려 했던 것이었습니다. 비의 아버지는 이야기가 여기까지 진행되자 어머니고 나발이고 눈이 뒤집어져서 경찰한테 감옥에 어서 쳐넣으라고 난리를 쳤다네요. 근데 그 할머니가 진짜 미쳤다고 느껴지는 게 나는 널 위해서 그런 건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며 오히려 화를 냈답니다. 마지막 이야기는 4살 아이들을 맡았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사건의 발단은 미술 시간이었습니다. 그냥 자유롭게 그림을 그리는 시간이었는데 4살 아이들은 그림을 그리더라도 엄청나게 추상적인 그림을 그린다고 합니다. 무슨 자동차라고 해놓고 커다란 덩어리에 바퀴만 붙여놓는다던가 어머니는 아이들이 어떤 그림을 그리면 무조건 잘 그린다고 칭찬을 해주신다고 하고요. 근데 D라는 아이가 있었는데 주위에 꽃밭을 그리고 가운데에 새파란 머리를 그렸습니다. 눈, 코, 귀, 입이 다 있고 머리카락은 있는데 몸이 없이 얼굴만 파란색이었답니다. 솔직히 뭘 그린 건지 난감하잖아요? 그래서 엄마는 고민하다가 디야, 이거 뭐야? 라고 물었는데 디가 또박또박 아저씨 라고 말하더랍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아저씨? 아는 아저씨야? 모르는 아저씨예요. 그런데 이 아저씨는 어디서 봤어? 다음 질문에 디는 손가락으로 운동장을 가리키면서 저기서! 라고 하는 겁니다. 일단 애들은 상상과 현실을 구분 못하는 경우가 많죠. 상상한 것을 진짜 봤다고 믿는 경우도 많고 아무튼 운동장이긴 하지만 유치원 앞마당 수준인데 거기서 파란 얼굴의 아저씨를 상상하다가 그린 건가? 하고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대요. 근데 얼마 동안 다른 아이들도 파란 얼굴 아저씨를 그리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이게 뭐냐고 물으면 아이들 모두 대답은 아저씨! 라고만 했다는 거죠. 그 아저씨가 어디에 사는지 어디에서 봤는지 누구인지 모르고 아이들마다 파란 아저씨를 그리는 모습은 조금씩 다르긴 했지만 공통점을 꼽아 말하자면 1. 아저씨의 표정은 대부분 화가 나고 찡그린 얼굴이다. 메롱을 한 얼굴도 있다. 2. 얼굴은 새파랗다. 3. 몸이 없다. 머리만 둥둥 떠있는 식. 4. 그냥 아이들 모두 아저씨라고 말할 뿐. 5. 머리카락을 그린 사람도 있고 안 그린 사람도 있는데 남자인데도 머리가 길다. 하지만 아이들 모두 아줌마가 아니라 아저씨라고 한다.
6. 각자 본 장소가 다르다 정도였습니다. 이쯤 되면 솔직히 소름 돋잖아요. 어머니는 그래서 처음엔 아동 성애자가 몰래 우리 유치원을 염탐하나 생각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일부러 교사들과 아이들이 노는 시간에 조를 짜서 감시까지 했고요. 근데 그 시간대에 유치원에 오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비가 와서 바깥에 나가지 못하는 날에도 아저씨를 봤다는 애들도 있었던 겁니다. 근데 재밌는 건 6살 이상의 아이들은 파란 얼굴 아저씨를 본 적도 알지도 못한다는 거죠. 딱 3, 4살 정도의 아이들만 파란 얼굴 아저씨에 대해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뭔가 섬찟하지만 어느 정도 어머니는 몇 가지 추리를 하셨는데 어떤 애가 파란 얼굴 아저씨를 상상해서 그렸고 그걸 그림으로 그렸는데 애들이 그걸 보고 따라 그리거나 이야기에 동참했고 어느새 그건 놀이가 되어 아이들은 마치 파란 얼굴 아저씨가 있다고 상상하고 현실을 구분 못하게 된 거라고 생각한 건 아닐까 하고요. 물론 아이들 그림이고 아이들만 아는 일이라 캐물을 수는 없었어요. 지금도 의문인 사건 중 하나입니다. 미스테리굿은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립니다. 어디 가서 말하기 어려웠던 괴기한 경험, 친구에게 들은 귀신 이야기, 트라우마로 남은 정체 모를 형체 목격담, 혹은 귀신보다 무서웠던 사람 이야기도 좋습니다.